마늘에 대한 이야기. 어렵지 않게 전통 장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. 이번에 만들 음식은 감자조림이에요. 그거를 고추장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재료는 되게 간단해요. 요즘에 또 가을이 하지 감자가 맛있잖아요. 그래서 여름 감자가 너무 맛있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를 먼저 준비하시고요. 감자, 양파, 그리고 대파 요 정도면은 이제 반찬을 하나 또 뚝딱 해낼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 양념은요, 저희 전통 간장하고 그리고 맛간장 같이 이용할 거고요. 거기에 요리당도 단맛을 이용해서 넣을 거고. 뭐라고요? 요리당이에요, 얘는. 요리당? 네, 요리당. 물엿. 네, 물엿 말고 전 요리당을 사용을 하는데요. 요리당하고 그리고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, 고추장까지.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고추장 보시면 여기에 원재료명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. 여기 원재료명에 고춧가루가 몇 %가 함유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고춧가루의 함량이 21%가 되는 고추장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심지어 시중에 나와 있는 공장형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함량이 한 10% 밖에 안 돼요. 그거는 고추장이 돼요? 돼요. 색소를 넣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다른 맛들을 넣기 때문에 또 다대기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해서 사실은 고추장이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. 근데 전통 장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함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. 자연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시중에서 구매를 할 때도 꼭 이 고추장이 아니어도 꼭 전통 고추장을 구매하실 때 또는 그냥 시중에 있는 고추장을 구매하실 때도 고춧가루의 함량만 비교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훨씬 더 좋은 양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. 양파도 감자의 크기랑 비슷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. 양파는 감자하고 양파하고 봤을 때 양파가 빨리 무르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감자를 먼저 넣고 거기다 익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익혀주는 정도로만 넣어주시는 게 양파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감자를 넣어주세요. 감자를 먼저? 네, 감자를 먼저 넣어주시고요.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배운 비법이 있어요. 여기에 원래 기름을 두르고 뭔가 익혀야 될 것 같잖아요. 익히지 않고요. 이제 맛간장 3개에다가 전통 간장. 저는 맛간장이랑 전통 간장의 비율을 2대1의 비율로 넣거든요. 그래서 하나 반 정도 이렇게 넣었을 때 가장 맛이 좋더라고요. 이렇게 넣고 제 요리당 얘기했었죠? 요리당 하나, 둘, 요리당이라고 판매를 하는 거죠? 네, 요리당이라고 판매를 합니다. 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. 그래서 얘를 먼저 이렇게 살짝 절여놓는 거예요. 불 안 켰어요? 불 안 켰어요. 불 안 킨 상태에서 간장이 좀 짠맛이 있잖아요. 그 짠맛과 그리고 요리당의 단맛이 얘가 잘 섞이도록 먼저 얘를 이렇게 절여서 놔주세요.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자에서 물이 나와요. 한 20분 정도 먼저 절여주세요.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얘를 끓여주세요. 물이 들어가면은 이미 이제 절여진 애가 좀 이렇게 끓으면서 익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넓은 팬에 하잖아요. 그 이유가 이렇게 좁은 팬에 하거나 아니면 냄비 같은 데 하게 되면은 얘가 부딪히면서 다 뭉그러져요. 그 넓은 팬에 해야 양념이 쏙쏙 배이고 좀 빨리 끓어가지고 수분이 날아가서 쫀득쫀득한 감자조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요리가 어려운 요리가 아니라 전통 장의 활용법을 알려준다. 전통 장이 이렇게 쉽게 요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항상 음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만들지,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 만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구나. 그냥 좋은 장, 자연에서 발효된 장으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이 전통 장으로만 음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중에 있는 장보다 이게 더 익숙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도 비율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끓잖아요. 그럼 그때 이제 여기에다가 마늘을 좀 넣어줄게요. 마늘 반 큰술. 네, 마늘 반 큰술. 그리고 고춧가루 반 정도 넣고요. 고추장 한 큰술 정도 넣어서 살짝 매콤한 맛을 살려줍니다. 그래서 간장 아까처럼 그냥 간장 그대로 해주셔도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고추장을 넣으면 또 그 자체의 맛이 또 좋아져서 그래서 넓은 팬에 해야 좀 빨리 끓고요. 수분이 빨리 날아가면서 좀 더 쫀득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 감자조림을 할 때는 좀 넓은 팬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제 쫄아들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.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할 때 레시피를 외우지 말고 비율을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비율을 외우시는 게 훨씬 음식을 할 때 다양하게 많은 음식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레시피를 외우면 그 요리밖에 못하지만 비율을 외우면 작은 양도 할 수 있고요. 많은 양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다양한 음식에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제 여기 이렇게 국물이 좀 쫄기 시작하잖아요. 쫄기 시작했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양파를 한번 넣어주시고요. 자, 섞어서 양파가 조금 너무 익지 않아야지. 보이시죠? 이렇게 쫄아드는 느낌.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쫄아드는 이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감자가 이렇게 하게 되면 무르지도 않고 되게 쫀득쫀득하게 드실 수 있어요. 졸여졌다 싶으면 이제 마지막에 대파 넣어서 어묵도 이 방식으로 하지 않나요? 어묵이 이렇게 해도 되죠. 그래도 맛있죠. 향 너무 좋아요. 감자가 조금 더 작아도 돼요. 저는 이 크기가 딱 좋은데 아이들 볼 때는 좀 매콤한 여기다 이제 고추장을 조금 고춧가루 좀 덜 넣고 간장으로 이렇게 해서 졸이면 되니까 불을 끄고 마무리로 참기름 반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에 깨 살짝 뿌려주세요. 그냥 완성입니다. 기름 향 너무 좋은데요? 뜨거워요. 저 맛있어요. 이게 무슨 맛이냐면 보통 이제 감자에 그 약간의 그 씹히는 식감이 있잖아요. 그 식감을 좀 살려가지고요. 이렇게 완전 무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단하지도 않고 서걱하지도 않은 그 중간에 어느 정도 맛에다가 매콤한 맛이 있으니까 왜 감자 먹으면 뻑뻑하잖아요. 근데 뻑뻑하지 않은 그 맛이 이 양념에서 쫙 느껴지면서 조화를 잘 이뤘습니다. 계속 먹고 계셨어요? 떡볶이만 나고 달짝하면서도 식감이 좋으니까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제가 만드는 제가 맨날 맛있어요. 촬영하는 동안 얼마나 드셨길래? 네? 얼마나 드셨길래 거의 없네요. 아니요. 다 먹은 거예요. 오해십니다.